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영작의 저자 조보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인사이트 영작 초급 1 제3강 실전문형이 되겠습니다. 실전문형의 강의를 같이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길잡이 문장을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길잡이 문장과 실전문형은 의미적으로 영어적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퀘스천 넘버 1. 그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일한다. 어휘 공부해 봅시다. 생산하다, 회사, 어디에서 일하다. 그 전치사 for와 at은 유념하셔야 될 좋은 전치사입니다. 분석 대상 나와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 눈에 보이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회사라는 명사를. 뭐가? 자동차를 생산하다라는 문장이. 그런데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죠.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를 꾸며준다? 영어에 그런 놀라운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뭐가 불완전한 문장이냐?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어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렇게 주어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 주격 관계대명사 호출하라는 의미. 소유격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 회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르는데 선행사는 그냥 바지저고리입니까? 아닙니다. 선행사도 불완전한 문장에 못지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길잡이 문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행사를 보고는 뭐만 판단하면 되죠? 하나, 둘. 하나라고 그랬을 때 그것에 연결되는 노래 3절까지. 둘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에 연결되는 노래 3절까지. 무슨 소리입니까?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선행사를 수식한다. 주어가 없어서 불완전 문장이니 명사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호출해야 되고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수식받는 명사, 선행사가 사물이니 그에 해당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건 휘치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차례대로 이렇다라고 보여드리고 있고 거기 이제 자료에 보면 오브 휘치가 먼저 나와 있고 whose라는 걸 가로 속에 놓는데 놀라웠게도 현대 영어에서는 whose를 더 많이 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내용쯤은 여러분이 이미 길잡이 문장에서 그리고 지금 이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셨을 것으로 믿고 선행사가 사물이든 사람이든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와 관련해서 길잡이 문장에서 배운 내용 말고 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이죠. 예문을 볼까요? A trader who sold out his people. 국민을 팔아먹은 녀석이네요. 그렇죠? A trader, 사람이다. 국민을 팔아먹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주어가 없는 who. legal documents which were written. 이렇게 되어 있네요. 쓰여진 법률 문서들. 이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who를 다 대수로 바꿀 수도 있다. 까지가 우리가 학습한 내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영어 전체에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밖에 없다. 이 관계대명사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녀석들. 주어가 없다, 소유격이 없다, 목적어가 없다. 이것과 그런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관계대명사가 꾸며줄 때 그 꾸밈을 받는 명사, 이른바 선행사죠. 그것의 성격 규정, 이게 관계대명사의 근간입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He works for a company which produces cars. 컴퍼니가 사물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등장하는 것이죠. 깔끔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션 넘버 2. 사람들은 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부러워하고 그는 그의 일터를 자랑스러워한다. 어휘 공부해 볼까요? 안정적인 일자리, 무엇을 부러워하다, 일터,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우리가 일정 부분 학습한 내용입니다. 분석 대상 보겠습니다. 그의 일자리를 부러워한다. 그의 일터를 자랑스러워한다. 이것은 한 번 더 힘주어 말하지만 한국인이 써놓은 영어 글을 냉소적으로 말할 때 콩글리시라고 부릅니다. 한국식 영어라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영어라는 거죠. 정확치 않은 영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뭐냐? 한국인들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동사를 단어 하나짜리만 쓴다. 그런데 영어 글쟁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동사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그 둘을 가르는 기준치가 된다. 그런 것 중에 놀라웠게도 비동사, 형용사, 오브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길잡이 문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정말 다양한 동사들이 무엇이 있는가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동사를 다양하게 쓰는 역량을 키워야 생동감 넘치는 영어 문장 구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look after, 돌보다, be underway, 진행되다, 진행한다, be composed of,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be in support of, 무엇을 지지한다, pay a visit to, 어디를 방문한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비동사, 형용사, of도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그럴듯한 녀석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례를 보도록 하죠. People are envious of his stable job. Be envious of, and he is proud of his workplace. Be proud of를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퀘션 넘버 3.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대기 오염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그의 회사를 비난한다. 어휘 봅니다. 대기 오염, 무엇을 야기하다. 저 야기하다 무척 중요한 표현과 어휘입니다. 미안다고 애를 비난한다. 자, 이게 이제 분석 대상을 파야 되겠죠. 여러분 호흡이 편안하죠? 조 선생이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지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대기오염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그의 회사를 비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비난하다라는 걸 보고 그게 뭡니까? 이랬을 때 1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분들은 criticize입니다. blame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자들은 criticize A for B, blame A for B. 선생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accuse A of B까지 얘기하고 문을 닫고 나갑니다. 후자 그룹은 한국어 속에서 영어 문장 구조를 시원하게 포착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당연히 후자 집단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심이겠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법이라는 것은 그 어법을 알고 있으면 놀라운 위력을 실감하게 되니 열심히 갈고 닦는 것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 문장의 동사는 B한다는 이유로 A를 비난하다라는 것이니 동사 A for B 어법과 일치한다. 대표적인 동사들을 쭉 적어놨고 punish도 있고 praise도 있죠. B했다고 A를 처벌하다, B했다고 A를 칭찬하다, apologize는 전치사 to와 결합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accuse는 놀라웠게도 A of B의 형태로 쓴다. 이런 차이의 재미를 느끼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면 예문 보여드립니다. were denounced for. denounce라는 영어 단어는 수준이 높은 그런 난이도가 있는 영어 동사입니다. 비난하답니다. 그러니까 denounce A for B라는 기본형으로만 영어 문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화해서 변신해서 수동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for 이하 했다고 비난받았다.
apologize to victims for. 이것도 뭐 for 이하했다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번역내 나와라. 여러분 눈 감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쓴 것과 내가 제시하는 번역내가 한 치의 차이도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However, some people criticize his company for causing air pollution. 무엇을 야기한다. cause 동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lead to, bring about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4.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주장한다를 빼고 나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서 끝나는 것이죠. 뭐 뒤에 거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이쿠 하고 머리를 감싸 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휘 봅니다.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 무엇을 배출하다.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는 정관사 더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다, 무엇을 상대방과 대립하며 주장하다. A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B는 저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아규가 아주 좋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 대상을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건데 말할 것도 없죠. 뭐예요? 아주 떼창을 하네. 원인, 결과, 구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인, 결과, 구문 찾았다고 만세 부르고 서로 표창장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얼른 냉정하게 원인의 수단이 뭐냐 이런 이론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지금은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옳지. 부사가 원인이다. 결과는 뭐예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완전한 문장이다. 원인이 부사, 결과가 완전한 문장? so that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구현할 수 없어요. so that밖에 없다. 가만있어. 그런데 우리 갓길로 좀 잠깐 차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결과에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시제 뭘로 써야 되죠? 진행시제. 우리가 1강, 길잡이 문장 1번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야, 그거까지 여러분이 잡고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있는 내용이 뭐가 핵심인 건지 정리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위 문장은 원인이 부사고 결과가 완전한 문장이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나왔죠. 이런 조건이면 so that 구문이 무조건 중요한 것이다. 유일한 선택지다. 왜냐하면 so that 구문에서 원인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인데 이 중간에 자리하고 결과가 완전한 문장으로 that 다음에 위치하기 때문인 거죠. 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더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건 뭐죠? such that 구문도 있다. such that 구문과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같은 원인 결과 구문인 such that은 명사가 원인의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거지 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리할 때 아까도 길자의 문장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명사라고 그래서 명사 단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순을 좀 알아둬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so형 어명 혹은 such여 형명. 요거는 조금 더 진화된 한 단계 높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 선생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꾸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so that, such that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럴 때 말이에요. 요런 변화도 일어납니다. 요거 좀 간식 먹는 것처럼 기분 좋지 않습니까? The rules are so ambiguous that, so that 사이에 ambiguous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such an effective device that 여기는 such that 사이에 영어 단어 3개가 있는데 effective라는 형용사가 중심어가 아니라 device라는 명사가 중심어가 됐기 때문에 such여 형명이라는 어순도 들어왔고 so that이 아닌 such that도 들어왔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죠? 이제 번역해 봅시다. They argue that cars emit carbon dioxide so much that global warming is taking place. 와, 현재 진행형. 한국말로 뭐뭐가 하고 있다. 뭐뭐 중이다. 이럴 때 진행 시제인데 그걸 떠나서 이 시간 현재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까? 무조건 진행 시제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5. 그런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 야, 이거 처음에 읽어볼 때는 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핵심, 무엇을 우리가 끝끝내 추적해야 되는가 그 대상은 결정이 났죠. 어휘 봅시다. 강력한, vehement라는 영어 단어는 어려운 건데 쓰임새는 많습니다. 비난, 경제발전, 무엇을 가볍게 생각하다. take, 무엇, lightly. 좋은데요? 분석 대상.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읽는 순간 한 걸음 딱 올라가서 양보 구문입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양보의 수단이 명사덩어리입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이게 나오겠죠? 짠! 이 문장은 양보의 의미를 명사덩어리, 즉 구를 수단으로 전달한다. 이럴 때는 양보의 전치사 in spite of, despite, with or for 다음에 regardless of라는 새로운 전치사를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좋은 전치사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려울 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면 despite her nationality, 그녀의 국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despite라는 전치사와 her nationality라는 명사 덩어리가 아름다운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sex and age,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역시 멋진 양보 구문입니다. 여러분, 제3강에 대한 실전 문형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